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단 한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러 가지 보험들을 비교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겠죠. 보험 비교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이렇게 오늘 처음 혼자 나오게 되셔서 네. 보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게 네네. 됐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사실 오늘 같이 나오시기로 하신 전문가님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운동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못 나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질병과 상해에 나도 모르게 이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너무 보험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네.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우리 전문가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칭찬받은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보험은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전문가님, 이 네.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실손보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많이 아마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 뭐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고 실손보험, 실손의료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제2의 건강보험이에요. 전체 가입자가 국민 한 80%는 가지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정말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 나눌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해봤고요. 이 실손보험이 그럼 왜 중요하냐? 왜 우리 전문가들이 매번 만났을 때마다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중요하다 얘기를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들이 있어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도 뭐 암진단비 보험 들어보셨죠? 네, 뭐 네, 수술비 보험도 들어보셨고. 네, 그럼요. 자, 이 뭐 암 진단비든 수술비든 이런 보험들은 어떠한 그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단비 보험은 그 질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이 나가는 거고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든 다쳤든 아까 우리 오늘 같이 출연하시기로 한 전문가님처럼 다쳤건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를 직접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보장 범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보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이 실손보험 안에서의 좀 상품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유형이 좀 복잡하게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실손보험의 세대를 구분하기 이전에 실손보험의 이제 보장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은 보장을 받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실손형 보상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비례형 보상 방식이 있고 정액형 보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 정액형 보장 방식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암진단비 3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단과 동시에 3천만 원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 특약을 내가 뭐 300만 원을
그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암으로 인해 수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300만 원의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보장을 받는 게 정액형 보장을 따라가는 보험과 특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손형 보상, 비례형 보상 방식이 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내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손보험이 그렇게 좋고 뭐 보장 범위도 넓은 보험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실손보험도 2개, 3개 중복해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실손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액형 보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계속 보장을 정액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가 뭐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를 들어 1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시면 한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2개의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80만 원에 대한 보장을 양사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를 이렇게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굳이 중복해서 가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이고 또 뭐 비례보상 방식을 가져가는 게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든가 이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 방식을 따르는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보험 가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을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변형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주기를 나누냐면 가입 시점에 따라서 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9월 이전에 가입을 한 실손보험을 저희가 통상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2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0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3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현재 가입하시는 게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마다 가입하신 시기마다 실손보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본인 부담금 여부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죠. 2세대 실손부터 생겼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 부담금률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해주는 뭐 범위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 시기에마다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지만은 가장 크게 실손보험을 나누는 거는 이렇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유무 부분을 보시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실손보험은 정액형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찌 보면 비례적으로 그렇죠. 받게 되는 것이 실손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각자의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유형 안에서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본인 부담금의 여부다.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요. 먼저 1세대와 2세대부터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여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좀 자주 다니시고 기왕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몸이 좀 많이 편찮으시거나 이제 그 병원 지출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건강 상태가 조금 이제 좀 안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그 계속적인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세대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았던 시대에 실손보험이 좀 그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지출과 본인 부담금이 어찌 보면 반비례 관계인 것 같은데요. 지출이 많을수록 부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1세대나 2세대 실손을 택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4세대 보험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잠깐 아나운서님도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
그 선택을 하신 게 네.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4세대 실손밖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유의하실 거는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예전 실손을 내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거나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 실손을 해지를 하고 지금 실손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본인 부담금 부분이 변동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고심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전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네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네. 자, 근데 실손보험부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손보험은 갱신형 구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험의 또 구조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험은 또 구조 자체가 갱신형 보험이라는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이라는 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 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료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보험료 변동이 없이 내가 처음에 보험사랑 계약을 했을 때 설정했던 보험료가 변동 없이 납입 기간 동안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상 만기 때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게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갱신형 보험은 뭐냐면 갱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뭐 10년이면 10년, 뭐 20년이면 20년, 아니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5년 갱신형이 있고요. 3년 갱신형이 있고 지금은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그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줄진 않겠죠, 그죠? 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보험료가 한 2번, 3번은 인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 폭이 굉장히 또 커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 세대 1, 2, 3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갱신된 보험료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돼서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사실 이 실손보험을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손으로 갈아타시면 보험료가 좀 낮춰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히 어떤 실손보험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병원 이력이 많으시고 한 달에 병원비로 들어가시는 비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갱신된 보험료가 아직까지는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예전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몇 번 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어떤 네. 보험이든 내 상황에 따라서 갱신을 할지 혹은 유지를 할지 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네.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다 보면 사실 보장받는 범위나 혜택이 좀 줄지 않을까, 그만큼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예전 실손에 이제 그 보장이 되는 보장 내역들이랑 뭐 지금 실손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네. 몇몇 가지 이제 좀 그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 부담금 여부니까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값만 해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예전 실손에서는 뭐 비용 처리가 됐는데 보상이 됐는데 지금 실손엔 내가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내는 상태에서 만약에 약 조제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거는 나한테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을 명확하게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개인이 뭔가를 알아보고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보장도 챙겨가시면서 보험료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실손을 권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세한 네. 상황에 따라서 이 개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요. 이 1세대 보험처럼 4세대 실손보험도 여러 번 갱신을 하게 된다면 네. 1세대처럼 좀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그렇군요.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손은 품앗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실손 가입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보험사에서 취합을 했다가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은 그 이 실손보험 적자율이 굉장히 막 높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걷어들인 보험료에 비해서 그 나간 돈이 훨씬 크다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하는 건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아직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한 손해율이 그 1, 2, 3세대 실손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기 좀 전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상승되는 폭도 1, 2, 3세대에 비하면은 이렇게 인상폭이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견해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항상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가끔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이 실손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가 필요하면 어차피 실손보험은 치료비 대비 뭐 본인 부담금 내가 낼 거 내고 나머지는 보장을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술비 보험이 뭐가 필요했고 뭐 진단비 보험이 뭐가 필요했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앞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의 가장 큰 좀 단점은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나중에 이제 갱신 인상이 되는 그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손만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뭐 진단비 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좀 설계해서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게 실제 내가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손보험 자체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보험료가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복합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4세대 실손보험인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의 좀 보장 예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뭐 지금 제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급여 부분이 6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뭐 비급여 부분이 10만 원, 그다음에 총 토탈 병원비가 16만 원이 들었다라는 예정 하에 만약에 실손 청구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이제 보장이 되느냐면은 급여 6만 원 부분에서는 1만 원과 아니면은 그 20%좀 큰 금액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만 원대 만약에 6만 원에 20%는 12,000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네. 12,000원이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12,000원으로 공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48,000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을 했으니까 3만 원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3만 원과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 30% 중에 이제 높은 금액. 을 또 이제 공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7,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본인 부담금 부분이 예전 1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실손도 있었고 네네. 뭐 10% 이런 수준의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어쨌든 현재 4세대는 이렇게 보장을 해서 토탈 16만 원의 병원비 중에 내가 실손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는 금액은 11만 5천 원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네. 이 공제 비율도 다르니까요. 2.4세대에서 이런 부분이 좀 개정되어서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리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당부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시원님들을 뵙다 보면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까 그 실손이 왕이야. 만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예전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 실손은 실손 자체가 상품이 단독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안에 실손보험 관련 특약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 실손보험은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출시를 했었으니까. 자, 근데 종합보험이 예를 들어 이제 종합보험 그 당시 내가 가입을 할 때 20년 납에 뭐 80세 만기로 나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실손보험 특약까지 보험료를 20년만 내시면 나중에 8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5년마다 얘는 납입 기간이 20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5년마다 보험료가 아니면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언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냐면 만기 때까지 아니면은 그 보험을 해지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종합보험에 이제 그 가입 납입 기간과 그다음에 만기만 생각을 하시고 실손보험도 20년만 내고 난 80세까지 보장받는 실손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납입기가 끝났는데도 보험료 또 이제 출금이 되고 하면은 이게 보험료 왜 나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납입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들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이제 좀 차이점은 있지만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옛날 1세대 실손이 유리한지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면 지금 4세대가 유리한지 사실 이건 정답은 없고요. 상황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뭐 병원비를 지출되는 부분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적은 실손이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고 갱신된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이 보험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부담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국민보험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을 하거나 또는 의존을 하지 마시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은 맞춤형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시고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사실 완치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 발병률이나 사망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대비가 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이 암은 성별에 따라서 발병 비율이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제 이 그 실손보험 다음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 게 또 이 암보험이에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암보험이고 이 암보험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암보험은 사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듯이 발병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대한민국 성인 그 3대 사망 원인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또 이 암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암보험도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변화를 맞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주제를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암 같은 경우는 요 표를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로 표기를 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분은 통계치상으로 암 진단을 받으신 뭐 암 한우이신 분들이 계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분 중에 1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뭐 암 진단 받아서 뭐 보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저희도 보상을 굉장히 많이 또 하는
그 특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은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로는 생존율 부분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복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예를 들어 누가 어르신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막 그분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엄청들 걱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실 완전 불치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 그 박신양 씨 예전에 그 영화 편지라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암 투병하는 그런 걸로 와서 신금을 울린 막 그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에 사실 많이 안 나오죠. 이 암 관련된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거에 그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 뭐 간병이라든가 아니면 약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경제적으로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발병률도 높고 이제는 생존율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암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비율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남녀 간의 비율은 뭐 흡사하지만 이 안에서도 좀 발병이 잘 되는 암의 종류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암을 좀 중요시 보셔야 되냐면 1위가 위암입니다. 발병률 1위가 위암이고 2위가 폐암, 그다음에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생식기암으로 이제 순위가 이렇게 쪼록 돼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식사 습관이나 그다음에 음주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에 비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는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진단받으시는 암 종류가 1, 2, 3위가 좀 이렇게 포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위가 유방암이에요. 1위가 유방암, 그다음에 2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이렇게 좀 생식기 쪽의 암으로 많이 진단을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주로 보장을 해주는 주로 이제 그 진단을 받으시는 암의 종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장이 잘 되는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그 갑상선암 진단금이 잘 보장이 되는 암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펴보자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식습관과 관련되어 그렇죠. 있는 암이 높은 것 같고요. 또 여성분은 호르몬 쪽과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밀접한 맞습니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성별에 따라서 암의 발병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암을 분류하는 기준과 또 이에 대한 보장 범위도 굉장히 상이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암보험부터는 이 보장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암이면 다 같은 암이지 뭐 이 분류가 따로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사가 바라보는 암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해감이라는 게 있고 소해감이라는 게 있고 유사암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은 이 단어에서 주는 어감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보장을 더 해주는 게 고해감, 보장을 조금 해주는 게 소해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돈으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보장 그 금액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범위가 다른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암의 종류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같은 경우는 대개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해감은 이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장을 고액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했을 때 고액으로 들어가는 암들을 따로 보험사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뼈암이라든가 뇌암, 혈액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해감은 보험사가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치료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은 암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방광암, 그리고 뭐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정막내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되는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보장받기가 굉장히
그 수월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 암보험 중에 소외감, 고해감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는 암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 내가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신 분과 소외감 진단비를 분류하는 그 암보험을 5천만 원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암 진단비로 5천 원 준비하신 분은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면 바로 5천만 원이 보장이 되지만 소외감 진단비를 구분하는 암보험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신 분은 지금 여기 분류되어 있는 5가지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5천만 원이 다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10에서 한 50% 정도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500에서 그죠? 5천에 10%면 500이죠. 500에서 2,500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히 5천만 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랑 2,5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사실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 암보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사암은 대부분의 암보험이 유사암은 따로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유사암 그 보장 한도가 큰 보험들이 출시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챙겨두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내 유사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4가지 암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암과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이 그것이고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보험사마다 소해감을 일반암으로 간주를 하는지 혹은 그냥 따로 그렇죠. 분류를 해두는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내가 좀 더 잘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 또 유사암 안에서도 좀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장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네. 부분이 사실 보험료죠. 그렇죠. 이 부분도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보험들은 세상에 나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있는 보험 다 준비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는 결국엔 현실적인 부분인 보험료 부분에서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니까는 어려운 건데 자, 보험은 일단은 그 준비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이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기본이 되는 보험들, 내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보험들은 당연히 보험료 변동이 없고 만기, 그러니까 보장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보험들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납입 기간 설정하시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진단비 같은 경우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단비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떠한 또 의료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이란 의료 행위를 해야 되지만 보장이 되지만 이 진단비는 당신 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진단만 내려주면은 바로 가입 금액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수술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수술을 하시다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행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이 되는 보험은 비갱신형의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나쁘다,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갱신형 보험은 언제 활용을 하시면 보험료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고령의 나이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보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 시기를 20년
25년, 30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셔서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거의 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고령의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저희 또래 분들, 뭐 젊은 세대 분들도 만약에 내가 암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덜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추가하는 암보험에 대해서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실손보험에서도 보험료 얘기할 때 좀 언급됐던 부분인 갱신형과 또 비갱신형에 그렇죠.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비갱신형은 만기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주셨고, 갱신형 안에서는 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조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좀 다른 추가적인 팁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많이 희석이 되긴 했는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간편보험이라는 보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혹시라도 아프신 이력이 있거나 크게 다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당연히 보험 준비가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간편보험이라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조건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질병력이나 상해력이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암보험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암보험을 한번 찾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심지어 예전에 암으로 진단받으시고 완치하신 분들도 이제는 암보험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편보험들이 시장이 나날이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암 기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크게 뭐 아프셨거나 다치신 분들도 나는 안 되겠지라고 그냥 아예 닫아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암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이제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는 얼마든지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암보험 내에서 뭐 유병자 보험이나 네. 간편보험들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암보험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는 좀 여기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암보험 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뭐 실손보험 다음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이 보장 범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보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와서 보장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장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미 늦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가진 암보험이 어떤 구분을 하는 암보험인지 이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비갱신형 보험이든 갱신형 보험이든 보험료적인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또 구조의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암보험을 보강을 하신다고 하면은 보험료적인 부분도 합리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암보험 준비가 얼마든지 가능하니 너무 닫아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들 준비하는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보험은요, 바로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사실 이 혈관질환도 암 못지않게 발병률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사실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뭐 부정맥, 빈맥, 뭐 세맥, 뭐 와닿으세요 이런 질환들이? 아직은 그렇게 그죠? 와닿진 예, 않습니다. 그죠? 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직 이제 그 나이가 어리시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질환들, 특히 이제 뭐 암이야 워낙 유명한 질환이니까 뭐 젊은 분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많이 외면받는 보험이 또 이 혈관 질환 보험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젊은 세대를 가리잖아요. 이 혈관 질환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급성신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뭐 빈맥이나 세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심박동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늦게 뛰거나 이런 이제 박동수의 이상이 있는 질환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진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혈관 질환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관심도 굉장히 낮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렇군요.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좀 진단을 받는 추세다라는 거를 좀 먼저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혈관 질환 이제는 나이나 뭐 성별 무관하게 걸리게 되는 질병인 것 같아요. 기사만 보더라도 젊은 나이에 뭐 발병이 돼서 그렇죠. 후유증을 겪거나 혹은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그렇죠. 않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보험 대비가 굉장히 중요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혈관 질환에는 그렇다면 좀 어떤 보험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 혈관 질환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뇌혈관 쪽 질환과 심혈관 쪽 질환, 그리고 심장 전체를 보장을 해주는 질환들이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혈관 질환 관련된 보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또 굉장히 크게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완치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은 대개는 이제 그 심장 쪽에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뉴스 보면은 마트에서 갑자기 막 사람 쓰러져 가지고 네네. 근처에 마침 간호사분이 계셔서 막그 맞아요. 많이 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관의 질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빈번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혈관 질환을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뇌혈관 질환 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 크게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혈관 쪽의 보험 특약은. 그래서 진단비는 말 그대로 뇌혈관 관련된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면 보장이 되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이 되는 게 수술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한 번 딱 진단받고 보장을 받으면은 이 특약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매회 정액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든 뭐 심혈관 질환이든 혈관 질환을 보장을 준비를 할 때는 꼭 진단비와 수술비를 세트로 묶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에 이제 그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대개 수술을 한 번만 하고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혈관에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단비는 최초에 한 번 진단받고 보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술비가 가치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수술을 할 때마다 치료를 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추가로 보험을 뒤늦게 들려고 하면은 보험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겠죠. 그죠? 네네. 이미 기억력이 생겨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내 혈관 보험은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뇌 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 특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화면상에도 보시면은 단어에다 출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 그대로 출혈이 일어나야지만 보장을 해주는 게 뇌출혈 특약이에요. 자, 이 혈관 질환은 특이점이 뭐냐면 한 번에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 안에 뭐 노폐물이 이렇게 쌓이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부분이 부풀거나 그러면 분명히 출혈까지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증,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중풍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뇌출혈 특약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졸중,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뇌졸중 특약이 있어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뇌경색증이라든가 뇌졸중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을 가지고 계셔야 뇌출혈, 뭐 뇌경색증, 뇌졸중 포함 기타 뇌혈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자주 받다 보니까 네. 조기에 이 혈관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동맥류라든가 꽈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까지 빠짐없이 보장을 받으시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특약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데 각각의 보장 범위가 틀리고 보장 범위는 뇌출혈이 가장 협소하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넓은 걸로 택하는 게 좋죠. 준비를 해야 나중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진단비, 수술비 같이 준비를 하시되 보장 범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든 수술비든 가장 넓은 걸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 질환을 우리가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유의를 해주셨는데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한만 보장이 가능하고 수술비는 N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꼭 세트로 묶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선적으로 좀 뇌 측면에서 좀 봤을 때 뇌질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심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보장 범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심혈관이랑 심장 질환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급성심경색 진단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급성심경색을 포함을 해서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게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도 계속 사회적인 이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가 되니까. 네.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심장 혈관에 관련된 보장으로만 딱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부전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은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심혈관 쪽에서는 가장 넓은 그 범위의 특약을 준비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심장 질환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심장 질환까지 포함을 하는 심장 질환 관련 특약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또 제일 넓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라 뭐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가 이렇게 이제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 심장 전체 혈관 플러스 심장질환, 대표적인 심장질환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보험 증권을 보시고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건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뭐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부전이라든가 뭐 빈맥, 세맥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왜냐하면 네네, 그렇죠. 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심장이 다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사례들이 실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들이 불과 나온 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최신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한번 살펴보시고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심장 질환 전체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놓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의 그렇죠. 보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좀 가장 크게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암보험이랑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도 내가 이제 건강이 조금 뭐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만성 질환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 혈관 질환 보험도 간편 보험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간편 보험 준비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 2대 혈관 질환 보험도 놓치지 않고 보장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D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